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선입니다. 윤리화 사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인간의 선의라고 하는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선을 생각했는지 정의했는지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의 특징에 대한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점과 이 사람의 특징. 인간의 선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이 에우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다이몬이라는 단어. 에우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데 행복을 의미하는 에우랑 컴바이닝 요 의미하다보다는 의미하다로 잘못 적혀 있죠. 합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 적어 버렸네요. combine A with B입니다. 영혼을 의미하는 다이몬과 합친 단어입니다. 그럼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영혼이라는 거죠. 가장 흔하게는 번역이 되는데 그냥 뭐라고 번역된다?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번역된다. 그럼 행복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까지는 반면에라는 뜻이 되겠죠. 그는 순전히 형식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뭘 주장했냐면 접속사 대시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이하다. 대이한데 대은 그것이라고 이건 얘는 접속사 대시지만 주어 동사라 얘는 지시대명사 대시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 위치 앞에 to가 있는 거는 aim to라고 하는 거 암기해봤잖아요. 뭐뭇을 목표로 삼다 aim to. 여기에 to가 있거나 여기에 to가 있어서 to 위치여야 됩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목표로 하는 그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목표로 하는 것, 그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뭘 추구하면서 산다? 쾌락? 욕구? 아니요. 뭘 추구한다? 선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선에 대한 추구다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건 행복이니까 행복 추구다라는 거죠. 그는 지금 옛날에 이렇게 주장했고 그는 지금 좀 더 실질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줄게라는 거죠. 접속사 대시입니다. 이렇게 추구한 게 좀 형식적이었으니까 요건 실질적인 거다라는 실질적인 대답을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고 보셔도 되죠.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가 뭐다?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다모니아라고 대답하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야. 한마디로 행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be quick to point that 이하라는 점을 빨리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니까 너무 좁아. 요거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빨리. 이러한 결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추구라는 게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다는 결론은 다소 뭐적이다? 형식적이다. 왜 형식적이야?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무엇이 의주동 간접의문문 무엇이 선인지 행복인지에 관해서 다른 견해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용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죠. 3번 문장을 문장삽의로 낼 확률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빈칸 추론이나 물론 저는 여기다 빈칸 추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출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견해에 대한 예를 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견해냐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의 지칭 추론도 조심해야 되니까 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쾌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some 그러면 라임으로 others 이렇게 나오면 돼요. 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영원한 구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결론은 뭐적이다? 형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turnout to 수동태가 안 되고 목적어는 to만 가능합니다. 자연적이라고 또 판명되었다. 형식적인 면도 있지만 뭐적이다? 자연적인 면이 특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형식적이다? 이 사람들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자연적이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특징은 두 개, 형식적이며 자연적이다라고 특징을 이야기했고 차이점은 요렇다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자연적인 이유는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이 문법도 어렵게 제가 내놨죠. 대시냐 인대시냐 온대시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뭐라는 점이냐면 얘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신학적인 거나 형이상학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않았다고요. 신학적이지 않다고요. 형이상학적이지 않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적이다? 자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의 반대가 자연이니까. 다음 그것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또는 형이상학 또는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적이다? 자연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오직 인간의 본성 또는 현실, 인간의 본성과 다른 세속적인 사회적 현실에 대한 지식에만 의존하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행복 추구.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세속적으로 세상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목표는 뭐? 행복 추구.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또 빈칸 채우고 싶었어요. 네. From him,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인 존재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현실에 대한 연구였던 거예요. 그러면 세속적인 현실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냐면 유다모니아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행복의 적절한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연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빈칸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렇다. 할만하죠, 이거는? 그래도. 자, 이것도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야의 과학은 의사결정 과학은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학 분야에 있는 많은 연구가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한 가지 속성이 뭐라고요? 감정평가요. 그럼 뭐에 대한 감정평가요? 가능성이요. 무슨 말이냐면 that is regularly substituted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니까 주격, 괄호는 이렇게 잘 묶었고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비용과 편익, 결정을 하는데 들었던 비용과 결정을 해서 얻었던 우리의 편익, 이거에 있어서 눈에 띄는 평가, 명시적인 평가로 규칙적으로 대체되어지는 속성. 결정의 비용과 결정의 편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뭐를 평가하면 된다? 감정을 평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 비용과 의사결정 편익의 명시적인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은 바로 당면한 눈앞에 있는 가능성,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느낌, 감정, 주관적인 평가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했어. 근데 어느 정도 이익이 들었고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들었고 비용이 들었고 어느 정도 혜택을 봤어. 그래 놓고 내 기분이 어떠냐 이거예요. 어떨 것 같냐 이거예요. 이게 감정적 평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요건 객관적인 평가예요. 왜?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근데 객관적인 거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이것은 종종 매우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내 기분이 좋냐? 돈이 얼마 들었고 어떻게 했는데 기분이 어떠냐? 이건 합리적이긴 하죠.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합리적인 속성이 분명히 있어요. 기분으로 평가하는 건,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은 유용한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요. 비용에 대한 또는 편익에 대한 결과. 어떤 내가 결정을 했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유용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콘서트 예를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땐 딱 20만 원 주고 티켓을 샀다는 얘기는 너무 과소비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실제 배가 있고 실제 내가 가서 20만 원을 들였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기분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비용이 괜찮다라고 내가 감정적 평가를 내려버리죠.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을 쓴 거에 대한 합리적인 속성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무슨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유용한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때때로는 발생하는데 언제냐면 감정적 평가가 분석적 처리 과정이나 어떤 조정 같은 것에 의해서 보완이 되지 못하면 오로지 감정만 가지고서 뭔가를 해결을 해버리면 객관적 수치가 분석적 처리 과정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되지 않으면 감정적 평가로 보완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0만 원짜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400만 원인데. 그렇죠? 예, 분석적인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3번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포인트는 저는 여기다 빈칸 추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예를 든 건 주제글 앞에다 예를 들거든요. 그렇죠? 주제글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정적 평가에만 의존하게 되면 만들어요. 사람들이 둔감해집니다. 주관적 평가는 제가 주관이라고 했어요.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인 수치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객관적 수치에 둔감하게 한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래요. 왜? 확률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면 돈을 잃어요. 도박장에 가면. 그렇죠?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딸 것 같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확률에 뭐 해진다? 센서티브. 합리적이어진다, 둔감해진다. 둔감해지겠죠. 그래서 요 단어를 어휘로 출제. 혹시 이 문제가 어휘 문제로 나면 여기 와서 보세요. 인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 학교에서 또 양적인 특징입니다. 수량적인 특징에 둔감해집니다. 결과에 대한 결과. 뭐를 초래했던? 예, 초래하다는 동사의 명사 아니에요. 동사예요. 슈드 동사 원형. 의사결정을 초래한 결과의 수량적인 특징과 확률이라고 하는 그 수량적인 특징에 사람들이 둔감해지도록 만드는 건 감정에만 의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내고 싶었어요. 사실은 빈칸으로. 근데 안 냈어요. 한 가지 연구는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이 이게 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감정적 평가, 어떤 상황에 대한 거냐면 관계부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감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상황. 상황이니까 웨어나 이니치. 사람이 감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상황에 대한 기분,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는 객관적인 확률을 둔감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 꽂다 감전될 가능성이 0.1%예요. 99.99%는 감전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내 느낌상 감전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마트에 가가지고 지금 그 감전 안 되는 장갑을 굳이 구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걸 하나를 꽂았어.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내 감정만 믿어갖고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 거 아닐까요? 차라리 그냥 꽂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 들일 비용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는 감정적 사고예요. 아니죠. 논리적 사고죠. 말씀 잘못 드렸어요. 그들의 논리적 사고이자 확률과 객관적인 사고가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뭐 되기 때문에 압도되어졌기 때문에 확률이 실질적 객관적 확률이 감정이라고 하는 주관에 의해서 압도됐기 때문에 감전이 될 수 있는 확률에 뭐 해지게 된다?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예. 감정적 평가는 실제 확률에 둔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논리를 박탈당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 감정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빈칸은 치지 않았지만 얘랑 똑같은 말에 빈칸 추론해 놨거든요. 어딘지 뒤에 가서 봅시다. 둘 중에 하나는 빈칸일 테니까.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해야만 해요. 왜? 감정에 의존했을 때. 왜? 거의 as much as예요. as much as. 뭐가 그럼 틀리는 거예요? as니까.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몇 퍼센트의 확률? 1%의 확률을 피하려고. 어떤 확률? 감전이 될 1%의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뭐만큼 많이? 그들이 99%의 확률, 감전이 될 것만 같은 99%의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하는 것과 똑같은 양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감정에 의존하면. 요거 이해된 거죠? 실제로 99%면 조심해야 하지만 1%는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치? 느낌상 그렇게 가면 두 개가 똑같은 양으로 조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과소비인 거죠. 그렇죠? 필요가 없는 양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6번 문장 어려우니까 계속 해석해 보세요. 예, 어법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뭐 이거 내도 되고 as 이거 then으로 내도 되고 then이라고 이미 내놨지만 예, 제가 내놨어요. 선택에. 분명히 감정적 반응입니다.
감전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피실험자들의 능력을 뭐 하고 있다? 압도하고 있죠? 뭐 할 수 있는 거? 관련된 확률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압도하고 있어서 안 드려도 될 걸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빈칸 추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여기를 빈칸 추론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예, 그렇다. 언내 시간입니다. 네,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언어 자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not 벗이 없어요. rather가 대신 쓰였어요. 오히려 벗의 느낌입니다. 언어 자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빈 형태로. 비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be filled, 채워질 준비가 된 형태로 온 게 아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에 의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채워질 그러한 언어 자원의 빈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채워져서 왔다는 말이 와야 되겠죠. 빈 게 아니니까. 언어는 의미상 채워져서 왔다고요. 그 언어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뭐? 언어 자원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채워져 있는 뿌리 박혀진 의미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를 빈칸 추론한 것 같아요, 제가.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나 이러한 의미, 채워져 있다라는 의미는 be derived from,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뒤에 혹시 rather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역시 나데이 버피죠. 그렇죠? 나데이 버피. 보편적이면서 논리적인 일련의 원리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건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안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변하지 않는 형태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형태처럼 그들은 만들어졌다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형태처럼이니까 형태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어휘의 의미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얘는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죠. 언제 변했을까요? 언제? 이전의 사용 때문에 변한 거예요. 이전에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조금씩 언어는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했겠죠. 누구에 의해서 사용했을까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집단, 방언 이런 걸 사용하던 사람들이요. 특정한 참여자 집단들에 의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됐겠죠. 왜 사용했어요? 그 단어를 달성하려고 했겠죠. 말을 하는 특정한 목표입니다. 인턴, 결국이니까 동사 앞에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 사이에 수없이 많은 문화적, 역사적,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형성이 된 목표가 되겠죠. 그 단어를 사용하던 문화가 있을 거고 방언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으니까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의 조상님들부터 쭉 흘러오던 역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언어를 사용하던 제도적 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특징은 뭐예요? 뿌리 박힌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문화적, 역사적,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오랜 시간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졌다.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 특정한 순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언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순간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를 지닌 채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네마다 다르다. 관습적으로 언어가. 그 순간 쓸 수 있는 언어 자원은 동네마다 다르다. 관습마다, 문화마다, 제도마다 다르다. 관습화된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성이라고 하면 돼요? 관습성 그러면 되겠죠. it is that 강조구문 빼고 가자고요. it is that 강조구문이니까 위치여도 되는 거고요. 주격이니까. 언어의 의미의 역사의 관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느 정도는 묶어줘요. 어디에다가? 특정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언어를 사용하는 방언 주체들을 따로따로 묶어줘요. 뭐예요? 집단적인 역사를 실행할 방식으로요. 왜? 문화, 집단마다 언어를 사용하는 어느 때 어느 단어를 사용하는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관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단적인 역사를 실행할 특정한 방식에 어느 정도 우리 각각을 묶어준다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관습성이 묶어준다고요. 그렇게 무리 지어준다고요. 하지만 우리 자원은 의미의 역사를 지닌 채 왔지만, 즉 관습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 여기 이만큼이 중요해요. 어떻게 의사소통 순간에 그 언어적 자원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가 변했는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국어의 역사를 통사론을 보면서 쭉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빈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빈칸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우리의 언어 자원의 개별적인 사용은, 개별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 속해 있는, 그 언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속해 있는 개별들의 사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 집단들의 개별적인 사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자원의 개별적인 사용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이루게 되는 거. 언어적 관점에서, 언어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언어 사용의 무슨 맥락을? 역사적 맥락. 역사적 맥락은 무슨 성? 관습성. 그렇죠? 관습적인 환경, 전형적인 관습적인 맥락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 집단의 관습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언어에.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맥락은 뭐예요? 언어 사용 맥락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우리 조상들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맥락과 관련돼서 우리도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도 그 상황에서 그 단어와 그 의미를 사용하겠죠. 우리가 그것에 뭐를 띈 거예요? 입장을 취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언어에 있어서 입장을 취한 거 아닐까요? 관습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를 빈칸을 뚫었나? 제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통사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39번입니다. 할만해요. 여기부터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도구는 hold out the promise, 수거입니다. 뭐뭐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치사대의 동명사.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를 빈칸 채우기로 내고 싶었는데 딴 데 냈어요. 얘도 낼 수 있어요. 인공지능 기반 툴들은 더 나은 인과적 확률적인 추론, 복잡한 영역에서 확률적 추론과 더 나은 인과적 추론을 뭐 해준다고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고 있다고요. 그냥 인간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도구는 going beyond,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서고 있는 얘네예요. 얘네들은 지원을 못하지만 얘네들은 지원한다고요. 넘어서니까. 분사구문. 인간들은 세상에 대한 인과 모형을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의주동 간접의문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와 요거는 인간은 잘하는데 컴퓨터는 못하는 거예요. AI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렉 동사 부족하니까 목적격인데 선행사는 예. 선행사 있어요. what이라고 쓰면 틀려요. AI 시스템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그런 능력을 인간은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능력이 인간이 있으니까 AI가 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역할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잘하는 것 여기는 AI가 못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람 의사는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왜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인간이 잘하는 거예요. 복잡한 데 있어서 더 나은 인과적 이걸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니까 가장 타당할 것 같지요. 예. 그 다음 쉼표 ing는 분사금은 그거 치료죠. 치료가 몸에 가져다줄 변화를 언급하면서요. 현대 기계학습 시스템 AI 기반을 둔 도구요. 얘는요, 너에게 말해줄 거예요. 사람에게 말해줄 거라고요. 뭐라고? 이 치료를 중견에 받은 환자는요, 환자는 tend to 주어 동사 수일치 평균적으로 더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해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됐죠? 4번 문장이 포인트인데 여기까지는 인간이 좀 더 좋단데 인간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대. 그러니까 그러나 끼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추론은 악명 높게 안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빈칸 추론 제가 해놨습니다. 인간의 추론 능력은 그런데 악명 높게도 혼동과 실수가 쉽습니다. 왜요? 언제요? 인과관계가 너무 복잡할 때요. such as 그럼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고 when it comes to가 전치사 to. 혹시 어법으로 하면 여기에 ss라고 돼 있으면 틀리니까 얘부터 한번 와보시고요. 예. 전치사 to예요. 예.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정책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충분히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빈칸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는 여기 빈칸을 내놨지만 이렇게 빈칸을 내놨지만 또 여기가 빈칸해도 되죠. 좀 똑같은 말이니까 위에 거랑. 인간의 추론을 좀 더 구조화된 AI 기반의 도구로 지원하는 것은 유익하다. 그래서 여기도 빈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빈칸의 포인트가 많아요. 연구자는요.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사용을 탐구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설명해 주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뛰고 얘부터 하자고요. 이거 AI 네트워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의 사용을 탐구하고 있다고 연구자들이. 왜요?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요. 뭐뭐처럼이지만 여기에 enabling 그러면 안 돼요. 왜요? search as와 상관없이 to enable이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정용법으로 좀 더 정확한 위험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의사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사용을 탐구하고 있다고요. 의사 결정을 뭐 해주기 위해서요? 지원해주고요. 누가요? 인간이 더 정확한 위험성 평가를 하려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뭐 하는 애예요? AI 기술입니다. 주격.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to 플러스 동사원형이에요. ing 붙이면 안 돼요. AI 기술은 사용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정리해서 주변의 다른 지역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려고 뭐 된 거예요?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사용돼서 인간을 지원해 주는 거죠. these 이런 것들은 특히 유용합니다. 평가함에 있어서 위험을 새롭고 드문 위협이 뭐예요? 최근에 생겼는데 자주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니까 관계부사로 받아서 새롭고 드문 거니까 역사적 데이터가 거의 없겠죠. 거의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인과관계라고요. 주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such as risk, 테러라든가 생태학적인 재난 같은 것들이요. 됐지요? 거대한 산업화된 도시의 출현은 had social consequence, 사회적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진, 도시화로서 알려진 사회적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 가장 쉬운 인생에서 쉬운 빈칸은 여길 거예요. 도시화라고 알려진 결과를 갖고 왔는데 부정적인 결과이겠죠. 해체하다라는 단어가 dissolve거든요. dissolve. 밑에는 remove라고 요약지에는 remove라고 내놨습니다. 이따 보자고요. 그 도시, 거대한 도시는 해체했습니다. 마을과 소도시에 작은 마을이니까 이장이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비공식 통제, 획일적인 통제. 이 비공식 통제를 해체했다. 그럼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모든 대도시 거주자는 알지 못해요. 서로.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일어나는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어도 돼요. 서로 특정한 영역에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차 안내원과 주차하는 사람, 점원과 손님, 그리고 고객과 가게 주인 이렇게요. 개인들은 free to 부정사, become free to. 그들이 바라던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번이라는 특징. 2번,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게 아니라 깨는 방식이라고요. 왜? 해체했으니까. 그렇죠? 통제를 해체했으니까 벗어났겠죠. 그럼 뭐가 생겼을까요? 문제가 생겼겠죠. 5번 문장 삽입. 이에 대응해서. 그렇죠? 이에 대응해서. 또 도시 생활에 사람들이 조밀조밀하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요. 높은 인구 밀도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좀 더 각각의 개성에 맞게끔
자유에 맞게끔. 그렇죠? 자유에 맞게끔. 그러니까 유순해야 돼요. 억압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는 어떻게 저는 여기 빈칸 채우겠어요. 뭐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범위의 방식을 개발했다고요. 뭐 하려고? 도시 행동을 통제하려고요. 그럼 다양한 방식이니까 디즈를 받으면 되니까 5번 문장이 가장 좋아요. 문장 삽입으로. 그렇죠? 이것들은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토지 사용을 사적으로 하려면 인가 허가를 받아라. 건물을 건설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유지 관리는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니까 관리를 받아야 된다. 또 오염과 소음의 발생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거대한 산업화된 도시 속에서 사회적 환경은 도시사회가 비공식적인 통계, 소도시와 마을들의 비공식 통계를 뭐 해버렸다고요? 디스솔브, 리무브, 제거했다고요. 그 결과 도입했겠죠. 많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규제 조치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요.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유순환이란 뜻이에요. 유도하는 게. 조정된 도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주 유순한 방식, 즉 유도해줬다라는 거죠. 태권도는 하지